맞는 말이긴 한데 너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게 싫다고 하지 않았어? 그치만 그거랑 이건 좀 다른걸. 아, 왜 이렇게 웃기냐? 그건 주변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건 단지 어울리지 않아서 부끄러운 것뿐이잖아? 그렇긴 하지. 알았어, 할게. 그러니 그래도 돼? 뭐야? 그래봐야 잠깐 창피한 건데 뭘. 솔직히 나도 한 번은 해보고 싶었고. 기왕 놀러 왔으니 하루쯤은 동심에 돌아봐도 괜찮겠지. 처음은 뭔가 뜬금없네. 오리? 우리 바로 앞에 있어. 장소를 이동해 설명을 읽어본다. 바다오리라는데? 오리처럼 생겼긴 했네. 그런데 엄밀히는 오리랑은 좀 다르대. 기니피그가 돼지가 아닌 거랑 비슷한가? 이해는 하지만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니 이름을 지을 시 주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 오리는 사실 물속에서 발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런 얘기가 있지. 실제로는 뭐야? 음, 왜 말을 하다 말아 계속. 둘이 함께 초점을 옮긴다. 그다지 열심히 헤엄치지는 않네? 그러게 말이야. 속담처럼 사용되는 비유는 아무래도 그럴싸한 거짓말이었던 모양이다. 의도야 나쁘지 않다지만. 그건 그렇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뭔데? 오리는 엉덩이가 가려울 때 어떻게 할까? 되게 진짜 맞아. 진짜 뜬금없다.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거북이! 어디 있는데? 아, 거북이는 스탬프부터 찍어야겠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나 또한 덩달아서 자연스럽게 이 장소를 즐기고 있었다. 작은 물고기들이 말이지 거북이 등에 붙어 있어. 완전 빨판 상어네. 거북이는 느리니까 올라타기도 쉬울 테고. 방금 갑자기 빠르게 움직였어. 하루 말을 들은 걸까? 설마. 그랬다가는 앞으로 눈치가 보일 것 같다. 거북이가 지나가자 자리를 바꾸듯 타원형의 거대한 물고기가 스르르 모습을 드러냈다. 개복치다. 개복치네. 개복. 개복치. 다소 황동기한 생김새를 보고 있자니 당장 그럴싸한 반응이 튀어나오지 않았다.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이상하게 생긴 걸로는 순위권이지. 그렇게 생각하니 하는 소린데 개복치를 영어로 뭐라 부르는지 알아? 영어로? 어... 뭐지? 뭐라 해야 하나? 말하면 내 명예가 손상될 것 같은 단어밖에 안 떠올라서 입을 못 열겠어. 대충 예상되니 묻진 않을게. 약하다. 소문난 개복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정답은? 이제 와서 말하기엔 김 빠지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선피쉬라나 봐. 선피쉬. 왜 그렇게 지었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어울리지 않네. 딱 그 말대로다. 그럴싸해서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다. 느긋하게 움직이며 수조를 관람한다. 가지각색의 물고기가 유유히 수영하는 모습은 들뜨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 광경은 마치 수많은 종이 비행기가 주위를 감싸고 날아다닌 듯해 그럴 리 없음에도 자그마한 바람이 헤엄쳐와 내 몸을 흔들었다. 있지. 그건 그렇고 떠올랐는데. 응? 생각해보니 나 다이버처럼 이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아쿠아리움에 그런 체험 같은 게 있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녀가 꺼낸 말의 의미가 순간적으로 머리에 입력되지 않았다. 아, 없나 보네요. 뒤늦게 단어 몇 면을 뜯어보니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었다. 요컨대 맞네. 수조 안에 들어가 볼 수 있겠다. 장비도 필요 없고 누구한테 지지당할 위험도 없고. 들어가 보고 싶어? 잘 모르겠어. 반반? 들어가 보고 싶기는 한데 그만큼 무섭기도 하단 말이지. 그림이 귀여워. 왜 옆에 갑자기 상어가 지나가더라도 하루는 안 무서워할 자신 있어? 빤스런 칠 것 같은데? 없지.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무서운 건 무섭다. 놀이공원에 가서는 막상 제트코스터나 자이로드롭 같은 놀이기구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있지? 억지로 권유하다 싸우기도 하고. 맞아. 그거 엄밀히는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무서운 게 아니잖아? 지금 그게 딱 반 정도 차 있는 느낌. 그렇게 설명하며 앞을 지나가는 거대한 물고기를 눈으로 쫓는다. 그치만 인어공주가 된 기분은 한 번쯤 느껴보고 싶을지도? 인어공주? 지금 이 안에 들어가면 인어공주처럼 보일 것 같지 않아? 그녀가 수조 안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답변은 곧바로 나왔다. 공주는 아니지. 인어가 아닌 게 아니고? 불평을 입에 담으면서도 즐거운 눈치다. 뭐 인어공주에 어울리냐 아니냐에 대해서 길게 의견 교환했다가는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적당히 각설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이 그녀가 단지 어디까지나 주저하고 있을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보이기에 진심으로 무서워하는 눈치도 아니었다. 그렇게 약간은 억지로 떠밀어보는 일도 필요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그녀의 어깨를 향해 손을 뻗었다. 뭐지? 손이 한순간 물거품처럼 몸을 뚫고 뻗어갔다. 뭐지? 벌어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그녀를 만지려 했다. 왜 그래? 착각이었을까? 이번에는 제대로 손 안에 들어오는 감촉이 존재해서 아니 혹시 기분 상했나 해서. 뭐야,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었어? 나는 한동안 그저 즐거워하는 그녀의 모습을 눈에 담는 게 고작이었다. 뭐지? 이제 슬슬 소멸할 시간이 온 건가? 그 뒤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장소를 돌아다녔다. 다음으로 간 동물원에서 그녀는 수족관에서 했던 주저를 만회하기라도 하듯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사자나 코끼리 같은 큰 동물은 그럼에도 다가가기 힘들어했지만 펭귄이나 레서판다 같은 동물이 있는 우리에는 주저함 없이 발을 들여놓았다. 그 의욕에 어울리기란 당연하게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은 온종일 집안에서 영화를 시청하기도 했다. 생각해보니 느긋하게 하루를 보낸지도 까마득해 간만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관심있던 영화들을 여러 편이나 볼 수 있었다. 어느 밤중에는 별을 보러 옥상에 올라가기도 했다. 내가 하늘에서 보는 거랑 별 차이 없지 않아? 하고 말했더니 하루 무드 없는 소리 하지마 하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늘에서 보는 쪽이 훨씬 무드가 있지 않나 생각했지만 나도 눈치는 있기에 굳이 입 밖에 내진 않았다.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을 쌓아나가는 한편 일기장의 페이지가 채워져 갈수록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어가는 감각이라 오묘한 감정 또한 공존했다. 뭔가 사라지기 전에 할 것 다 끝나면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니 그렇게 헤어지는 건가? 좀 슬프네요. 그날은 일어나면 머리가 왜인지 납처럼 무거웠다.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기도 좀처럼 쉽지 않았다. 자세를 잘못해 잠든 탓인가 했지만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은 직후 몸이 힘없이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불분명한 신음을 흘리자 다가오는 기척이 있었다. 왜 그래, 하루? 시선만 들어 올리자 의아해하는 얼굴이 가득 잡혔다. 아니 왠지 왠지?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 괜찮아? 곧바로 어깨가 닿는 거리로 다가온다. 그녀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다. 머리도 아파? 열은?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머리도 무겁네. 아무래도 몸살 감기인가? 학교 오늘은 쉬자. 그래야겠어. 억지를 부릴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머리맡에 둔 휴대폰을 들어 올려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그마저도 손가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갔지 않아 연이어 오타가 나는 바람에 포기하고 전화를 걸기로 했다.
여보세요? 아, 네.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하루인데요. 아,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괜찮아? 아, 병가는 당일 사용해도 되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야. 누워서 더 잘래? 뭐지? 그럴래. 쓰러지듯 눕자 다시금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뭐지? 곧장 흐릿하게 눈이 감겼다. 이불을 제대로 덮었는지도 신경 쓰지 못한 채 나는 또다시 잠이 들었다. 뭔가 아는 눈치였는데? 다시 눈이 떠진 것은 밤이 되어서였다. 아침과 비교해 일어났을 직후의 아픔은 덜했지만 변함없이 몸을 감싼 으스스한 감각은 가시지 않았다. 내내 무엇 하나 먹지 않았음에도 출출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 아, 밥은 됐고 약이라도 먹어둘까? 아무튼 불을 켜고 억지로 몸을 움직였다. 일어났어? 응, 몸은 어때? 좀 괜찮아? 아침보다는 약 먹고 다시 자려고. 대답이 한두 번씩 늦음을 자각한다. 약이 어디 있었지? 항상 두는 곳이 따로 있어? 그런 건 아닌데 분명 짐 정리했을 때 봤던 기억은 있단 말이지. 몸이 약해 종종 감기 기운이 찾아오는 터라 분명 언제인가 사뒀던 게 남아있을 것이다. 정이 잤더니 반대로 머리가 안 돌아가네. 나도 같이 찾아볼게. 찾았다. 의외로 빠르게 서랍 구석에 박혀있는 놈을 발견했다. 열어보니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었다. 정수기. 컵은 찬장. 당연한 것마저 구태여 입을 열지 않으면 신경이 따라가지 못했다. 많이 아픈가 보네. 물을 따르고 약을 먹으려는데 손 안에 있던 알약이 튕겨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멍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하루는 가만히 있어. 내가 미안. 나는 못 지우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돼서도 여전히 몸은 나을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네. 오늘도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전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자 한순간 현기증이 일었다. 반사적으로 침대 위에 팔을 짚어 쓰러지지 않고 버텼다. 아무래도 어지간히 병에 기운을 뺏긴 모양이었다.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냥 잠깐 현기증이.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가능하면 뭐라도 먹고. 미안. 지금 당장은 뭐가 안 들어갈 것 같아. 배달 음식도 다 자극적일 것 같고. 이따가 괜찮아지면 직접 해먹을게. 다시 조금 잘게. 그냥 이럴 때 그냥 큰 병원 가가지고 링겔이라도 맞으면 될 텐데. 아닌가? 역시나 이틀 연속으로 잠만 자는 건 너무 과했는지 또다시 밤중에 눈이 떠졌다. 다만 어제 오늘과는 다르게 상태가 그리 나쁘지만 않았다. 의식이 비교적 또렷해지자 이마에 차가운 감촉이 맞닿아 있음을 느꼈다. 일어났어? 계속 이러고 있던 거야? 하루가 자고 있으면 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 내용은 뾰족한데도 말투는 지극히 온화했다. 미안. 금방 회복하고 일어날게. 그런 뜻으로 한 얘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도 따지고 보면 다 나 때문이고, 내가 쉬지도 못하게 여기저기 끌고 다녀서 그렇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라 몸을 일으키라는데. 나도 뭔가 깨닫는 게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대로 있게 해줘. 이마에 얹힌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을 뿐인데
그대로 일어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다행히 지금은 약간 괜찮아진 것 같네. 덕분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무리하게 해서 미안해. 있지, 요 몇 달간 정말로 즐거웠어. 앞으로도 더 즐겁게 해줄게. 그러네. 기대하고 있을게. 그래도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하는 그녀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나는 차마 볼 자신이 들지 않았다. 어두운 밤중에 불이 꺼져 있다는 점을 핑계 삼아 눈을 움직이지 않는 게 할 수 있는 게 한계였다. 밥 아직 안 먹었지? 그야 계속 이러고 있던 거 아니야? 그러네. 뭐 걱정되기는 하지만 더 얘기는 안 할게. 그래도 내일은 먹어줬으면 좋겠지만. 나도 슬슬 배고프니까 내일 일어나서는 먹을게. 이제야 슬슬이구나. 오랜만에 웃음소리를 들은 기분이었다. 그 웃음소리조차 한없이 나긋해 저절로 졸음이 쏟아졌다. 그렇게 조용히 몇 분이 지나고 나서 그녀가 입에 담은 말은 거의 듣지 못했다. 이제 괜찮아. 하루가 기억해주고 있으니까. 아, 잠깐만.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아, 하루? 뭐야? 있지. 하루. 눈을 뜨자마자 왠지 주변이 소란스러웠다. 오늘은 주말이라 학교에 전화할 필요도 없어 걱정 없이 푹 잤는데 덕분에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과는 별개로 시간이 상당히 지나버린 모양이다. 있지 하루. 누가 계속 부르는데? 어? 고개를 돌리자 여러 가지 것들의 의식에 들어왔다. 먼저 평소대로 돌아온 동거인과 뭐야? 아까부터 울리던 초인종 소리. 언제부터 저랬어? 한 3분 정도 됐나? 왠지 무서워서 보러 갈 생각도 못했어. 신문 구독이나 종교 권유는 아닌 듯 싶지만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자 예상치 못한 얼굴이 있었다. 아, 드디어 열었다. 비교적 교류가 있는 선배 교사가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든 채 서 있었다. 안에 없는 줄 알았잖아. 이제 일어난 거야? 저기 무슨 일이세요? 학교에서 하도 성화하길래 병문안. 그런데 자기 의외로 괜찮아 보인다. 이틀 꼬박 쉬었더니 괜찮아지긴 했는데요. 네? 병문안? 일단 한참 기다리느라 다리 아프니 들어가서 얘기하자. 와. 잠시 후 몇 마디 대화를 나누자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다. 아프다고 병간에 따길래 혼자 산다고 들었는데 괜찮다는 얘기가 나와서 난 뭐 도와줄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신입이라고 주변에서 하도 성화를 해서 말이지. 걱정되면 자기들이 오면 될걸. 아, 오기 싫었다는 얘기는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 단지 상황이 그랬다는 거니까. 네,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색하게 감기 기운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솔직히 말해 정신이 없었다. 일단 자, 이거 감기약. 그리고 죽도 사왔으니 먹고 전문점에서 사온 거야. 일어나서 뭐 먹지 않았지? 네, 방금 초인종 소리 듣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건 먹고 나서 자라고 가져온 수면제. 수면제요? 엄밀히 유대제긴 한데 먹어본 적 없어? 그래도 편견 가질 필요 없어. 단순히 잠 안 올 때 먹는다 생각해. 약 먹고 나서 곧장 자는 편이 회복이 빠르니까. 감기 같은 건 어차피 조금만 쉬어도 괜찮아지고.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는데요. 좋아서 해주는 게 아니야. 자기가 빨리 안 나와서야 일이 바쁘다고. 누가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생각해? 아, 네, 죄송합니다. 순순히 고개를 숙였다. 기운 넘치는 분이네. 순수한 감탄이 1g 정도 약 섞인 감상에 넘어왔다.
집에 들인 직후에는 여자 동료라고 다소 경계하던 그녀도 일련의 상황을 겪고 나자 오해할 일조차 아님을 깨달은 모양이다. 그 부부는 성가시는 일이 늘어나지 않아 다행이었다. 나도 고등학교 때는 아파서 학교를 쉬면 그렇게나 두근거렸거든. 그 시절엔 회복도 빠르다 보니 저녁쯤만 돼도 거의 다 나아서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었지. 이제는 나이 먹어서 금방 회복도 안 됐지만 그렇게 말이에요. 그 부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나저나 집 멋대로 들이닥쳐서 미안해. 그래도 남자 혼자 사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사는구나.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그래? 그런데 거기서 잠깐 말 사이에 간격을 두더니 여자친구는 병문안 안 왔나봐?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편 놀라는 기척이 있었다. 뭐랄까 사정이 있어서요. 그래? 뭐 별뜻은 아니고 마주치면 미안할 일이 될 것 같아서. 대충 짐작한다는 눈치였다. 그 짐작은 아마 완벽할 정도로 빗나가겠지만. 그러고 보니 나 곧 결혼하거든. 뭐야? 네? 갑작스럽게 중대 발표가 이어졌다. 어라? 내가 말 안 해줬었나? 방학 중에 결혼하고 내년이 되면 정근 가지 않을까 싶어. 네, 갑작스러운 소식이네요. 당황해 그저 얼떨떨한 반응만이 흘러나왔다. 결혼이라. 솔직히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다. 결혼식에는 초대해줄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정근도 확정된 얘기는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의미로 자기도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네,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귀신이에요. 커튼 사이로 저녁 노을이 들어와 잠에서 깼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 죽을 먹고 일러둔 대로 수면제까지 복용한 뒤 잠이 들고 나자 어느새 저녁이었다. 몸 상태는 요 며칠 사이 가장 좋을 정도로 회복돼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주말이 지나면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되리라. 그게 달가운 일인지 아닌 일인지는 아무렴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나서 그리고 또 아직 완전히 깨지 않은 머리를 서서히 깨어가며 뒤따라 몸을 움직인다. 되게 어지러울 것 같은데 잠을 그렇게 많이 자면. 그러다 책상 앞을 지나는 참에 팔꿈치 걸려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 조심해야지. 소리를 낸 물건을 확인하자 붙어있던 잠이 떨어져 나갔다. 진짜 조심해야겠네.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그녀와 일기를 작성한 날, 알게 모르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책상 위에 놓아둔 채로 잠자리에 들었나 보다.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일기장을 들어 올리는데 떨어지느라 펼쳐진 한쪽 페이지에 적힌 글자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보고 싶어. 하루. 이런 내용이 있었나? 내용을 받아 적었을 때 자주 그녀가 나쁘끄러운 장난을 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억이 없는 문장이었다. 뭐 며칠 정신 없기도 했고 확신할 정도로 기억력에 자신이 있는 편도 아니니. 근데 왜 없냐? 불현듯 위화감이 막막 위로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위화감은 곧장 실체가 있는 현실로 변했다. 기억력과는 별개로 대충 훑어보더라도 나와는 글씨체부터 달랐던 탓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이름을 자각하면서도 나는 참지 못하고 페이지를 펼쳐보고 말았다. 원래라면 행복한 내용을 가득 적어야 하는 날이지만 오늘은 조금 우울한 내용을 적으려 한다. 그래도 짧게 적을 테니 나중에 내가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나는 동아리방에서 이 글을 적고 있다. 조금 전에 집을 나왔기 때문이다. 시간은 늦었지. 옷은 땀으로 다 젖었지. 아니, 이런 내용으로 속이려 해도 소용없나. 오늘 엄마한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심한 말을 들었다. 그 내용은 일기에 쓰지 못하겠다. 나중에 보더라도 슬퍼서 보고 싶어 하루. 이어 페이지를 넘긴다. 그곳에는 아무런 글도 적혀있지 않았다.
다시금 원래 페이지로 되돌아간다. 마지막 일기. 예상컨대 그녀의 죽음과 가장 가까운 날에 쓰인 일기다. 그 앞장으로 넘어간다. 자려다 다시 일어나 일기를 쓴다. 마음속으로 사과해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조금 전 내일 데이트하자는 하루의 말을 거절하고 말았다. 가족끼리 파티를 한다고 얼버무렸지만 실은 내일이 내 생일이다. 실은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려나? 어차피 내가 보려고 쓰는 일기장이니. 미안해 하루. 나 어릴 적부터 생일은 항상 부모님과 보내기로 마음먹었거든. 그래도 언젠가 하루와도 함께 생일을 보내고 싶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생일? 이날 일은 비교적 뚜렷이 기억난다. 내게는 그녀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이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녀의 생일은 더 큰 사건이 생겼기에 쓰려던 내용을 지우고 다시 쓴다. 오늘 하루와 함께 동아리방에서 밤을 새우게 됐다. 원인은 내가 방과 후에 깜빡 잠들었다 깨지 못해서인데 덕분에 이렇게 소중한 추억이 생기게 됐으니 부끄러운 점에는 눈을 감으려 한다. 그래도 일기를 쓰다 잠드는 건 조심하도록 하자. 나 요새 일기에는 온통 하루 얘기밖에 안 쓰니까. 돌아오는 길에 하루와 함께 케이크를 먹었다. 참고로 케이크는 하루가 사줬다. 내 속마음을 들은 대가다. 그나저나 하루가 그런 걸 신경 쓰고 있었다니 의외다. 내가 좋아한다는 표현을 너무 안 하는 걸까? 그렇지만 오늘은 부끄러운 이유를 솔직하게 말했다. 하루가 나를 평생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쭉 그게 내 바람이다. 오늘 나는 하루에게 한 가지 거짓말을 했다. 커플이 되고 나서 한 첫 번째 거짓말이다. 그래도 생일은 부모님과 보내고 싶으니까. 그래도 나름 진심이었다. 생일, 거짓말. 이날이다. 넌지시 생일을 물어봤더니 저번 달에 지나갔다며 얼버무렸던 때가. 근데 진심이라니? 그녀가 대신에 말했던 날은 분명 내가 고백한 날짜였다. 페이지를 몇 장이나 앞으로 되돌린다. 쑥스러운 그날의 얘기는 금세 발견할 수 있었다. 오늘 마침내 그에게 고백받았다. 아무렇지 않은 듯 반응했지만 실은 일기를 쓰는 지금도 가슴이 콩닥거리고 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내가 의미를 가지게 된 날이라고 해도 좋다. 좋아. 오늘을 내 두 번째 생일로 정하자. 5월 14일.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마른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앞은 사귀기 전 내용들이기에 호칭을 비롯한 여러가지 감상들에 비교적 딱딱함이 묻어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대부분이 내 얘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일기장이 첫 장에 다다랐다. 오늘부터 다시 일기를 쓰려고 한다. 이곳에는 내 행복한 기억만을 담을 예정이다. 지금 내 눈앞에는 이사 온 날 거리에서 본 남자아이가 있다. 그날 처음 만난 순간부터 관심을 가지게 된 아이. 그가 언젠가 나를 도와준다면 좋겠다. 지금 당장 공연의 그늘을 만나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제야 뒤늦게 나는 방 안이 유난히 조용하다는 사실에 의식이 미쳤다. 그러고 보니 분명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인물이 보이지 않았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기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그럼 나 아침에 있었잖아. 머릿속 한 구석에 잠들어 있던 불분명한 퍼즐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서로 합쳐졌다.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같은 죄책감 때문이라면 이제 괜찮아. 내가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은 하루가 기억해주고 있으니까. 잠옷을 갈아입고
최소한의 외출 준비를 마친다. 들고 있던 일기장을 본물이라도 되듯 품 안에 넣는다. 현관에 나서기 전에 휴대폰을 열자 애꿎게도 화면 위에 5월 14일이라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다. 돌이켜보면 최근 들어 이상하게 느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전조를 애써 무시하고 고개를 돌린 건 변명할 것도 없이 나였다. 비교적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걷는 사이 구겨넣었던 신발을 바로 신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내 곁에서 사라지려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그리고 그 이유조차 짐작하지 못해서야 이번에도 같은 이별이 반복될 뿐이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발걸음이 느려지려고만 한다. 그럼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건 그러다가는 멈추어 설 것 같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속도를 내지 않는 건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준비해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분명 그 시절부터 나는 쭉 그래왔으리라. 무엇 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해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나아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한 채 유령이 된 그녀처럼 그저 19살이었던 그 시기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내딛지 못하면 앞으로도 평생 그러리라는 실감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겁쟁이인 내게는 여전히 필요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한 가지 계기가. 장소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있을 장소는 한 곳밖에 없었으니까. 나뭇바닥에 울리는 발소리, 최근에도 매일같이 걸었던 장소. 주말이라 그런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없어 학교 안은 지나칠 정도로 조용했다. 마치 이것도 저것도 전부 그날 것 같아. 문 앞에 서자 자신이 초조해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문고리를 잡으며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잠겨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잠깐 했다. 근래에는 열심히 닦아서인지 더 이상 손끝에 먼지가 느껴지지 않았다. 손에는 자그마한 비닐봉지가 들려있다. 심호흡을 한 번. 나는 추억으로 가는 문을 열어젖힌다. 역시나 예상대로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그날도 그녀는 혼자 이곳에 와 있었으리라. 문을 열고 닫아도 이쪽을 쳐다보려는 기색은 없다. 솔직히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기에 그 배려 아닌 배려가 무척이나 고마웠다. 재차 심호흡을 한 번. 여기 있었네. 그제야 그녀는 내 쪽을 돌아봤다. 왔어? 미안. 자느라 조금 늦었어. 몸은 이제 괜찮아? 뛰어오느라 숨이 찬 거 빼고는. 뭐야 그게? 덧없이 없는다.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어떻게 알았어? 나도 똑같으니까. 그래, 그런가? 그녀가 내 결심을 알아차렸는지는 모른다. 알아차렸는데도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 말대로 그녀는 나와 똑같아서. 있잖아. 있지 하루. 잠깐 밤 산책하지 않을래? 어? 그녀가 밤이라는 표현을 쓴 데에 의아했지만 저녁이 길어진 만큼 끝나자 밤은 빠르게 찾아왔다. 밤에 이 길 걷는 건 오랜만이지? 그러네. 얼마 전 비 오는 날에 한 번 걸었었고. 그건 뛰었었나? 그리고 설아랑 유령 찾아다니던 시기에는 자주 걸었었다. 전부 그에 관련해서네.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는 않아. 그래? 잘 살고 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하지만. 맞네. 그건 나도 그래. 이 아파트 우리 어릴 적엔 없었었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원래 뭐가 있던 장소였는지 기억나? 글쎄, 이렇게 보니 옛날 모습이 전혀 떠오르지 않네. 나도 그래.
기억날 듯 싶으면서도 바뀌어 버리면 의외로 옛날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더라. 여기 2층에 사는 아저씨 말인데 뭔가 방송 같은 걸 하는 것 같아. 그래? 지금도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돌아다닐 때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거든. 뭔가 신기한 기계들이 잔뜩 있어서 머리에 고글 같은 걸 쓰고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버추얼인가? 목소리를 내니까 여자아이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잠깐만. 여기는 사실 그다지 좋은 기억이 있지는 않네. 왜 얼마 전에 하루랑 비 맞으면서 말싸움하기도 했고. 그랬지. 그래도 돌이켜보니 나한텐 소중한 기억이야. 우리 그때 처음 싸운 거 알아? 그런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표현도 있고, 나 하루랑 싸움도 좀 더 많이 해봤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해. 그야 물론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러고 보니 하루, 응? 손에 들고 있는 건 내 선물이야? 뭐 그런 셈이지. 진짜? 고마워. 기대하고 있을게. 뭘까나? 뭘까나? 다 왔다. 여기 옛날 우리 집이 있던 장소야. 그곳에는 더 이상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저 공터만이 존재했다. 나도 다시 와보는 건 2번째네. 아직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구나.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에 차마 숨소리조차 낼 수가 없었다. 있지 하루. 조금만 들어줄래? 그래. 고마워. 누구한테도 불평한 적 없었거든. 그리고는 그녀 자신에게 들려주듯 크게 심호흡했다. 난 말이야. 유령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 이곳에 왔었어. 그리고 그날도 여기는 이 모습 그대로였어. 하루가 10년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나는 아마 9년 정도 전이려나? 저번에 살던 집도 이사가서 내 물건이 아무것도 안 남아있었다고 했던 적 있잖아? 그랬었지.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우리 가족은 곧바로 이사를 간 거야.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원망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실은 내 장례식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알고 있다기보다는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예상하는 쪽이 맞겠네. 뭐 사실 어찌 됐는지는 그다지 관심 없지만 죽은 사람이 오히려 장례식엔 관심 없는 법이거든. 우스갯소리처럼 말했겠지만 당연하게도 웃을 수 없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나 어릴 때 전학을 자주 다녔었다는 얘기는 했지? 잠깐만, 중요한 순간인데 소금이 너무 커. 들었어. 그래서 학교 다니는 내내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 그야 엄밀히 따져서 몇 명 정도 있기는 했지만 모두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그러니 이후에는 굳이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 떠난 사람은 잊혀지는 법이니까. 실제로 겪지 않은 나는 그 말에 결코 부정할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된 건 내가 태어난 이후라고 알고 있어. 아마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해서 내가 태어나고 나서 돈 문제에 대한 압박이 생긴 게 아닐까 해.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내 기억 속 부모님은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 뭐 뻔한 얘기지만.
쓴 웃음이 흘러나왔다. 사라진다. 근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 나 사는 지역이 자주 바뀌어서 친구가 없다고 했었잖아?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부모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우리 엄마 같이 놀 사람이 없어서 주말에는 항상 집에만 계셨거든. 지금이라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두 분은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 그리고 나 그 사실을 최악의 방식으로 듣고 말았어. 최악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 부분에는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거실 바닥에 엄마가 앉아 있었어. 불도 끈 채로 뒤돌아 앉아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었지.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대답한 거야. 너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폐부를 파고드는 선택함에 가까스로 숨을 삼키는 것만이 한계였다. 그리고 뒤이어 그마저도 불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말이지, 그날은 내 생일이었어. 지금도 생각해. 나는 태어나서 좋았던 걸까? 하고.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어.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았다는 걸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덜 힘들었을 테니 아버지도 정근 다니지 않아도 됐다는 걸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빠르게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다는 걸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콕 깨문다. 그런데도 피는 나오지 않았다.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꼭 누르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나 말이지. 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유령이 된 이유는 아마 그거. 거기까지 듣자 그녀를 다시 만나고부터 겪어온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됐다. 그러나 반대로 한 가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점 또한 존재했다. 그럼 도대체 왜 가려는 거야? 알고 싶어? 나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으려 했는데. 이전까지의 내용을 설명할 때와는 다른 한없이 따뜻한 음색이었다. 역시 쑥스럽네. 쑥스럽다니. 쑥스러워. 그러니까 한 번에 말해야겠다. 그리고는 울 것 같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옆에 있으면 말이지. 하루는 언제까지고 과거에 얽매이고 마니까. 알아, 하루? 사람은 결국 잊으면서 살아가는 동물이야. 잊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잊고 싶지 않은 것까지 함께. 내겐 하루밖에 없지만 하루에게는 분명 앞으로도 수많은 가능성이 있어. 언젠가는 나 말고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테고, 언젠가 연인이 될 테고, 언젠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난 분명 걸림돌이 될 거야. 걸림돌이라니. 그럴 리가. 난 발렌타인에 초콜릿을 만들어주지도 못해. 난 아픈 하루에게 죽 하나 끓여주지도 못해. 난 하루와 함께 나이를 먹지도 못하고, 하루가 잘 때 옆에서 같이 잠을 자줄 수도 없어. 모두 이제는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헤어짐이 길어질수록 그리움이 더 커지는 법이니까. 거짓말 같은 만남은 여기서 끝내야 할지도 몰라. 쏟아내듯 토해낸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나를 위한 말이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픔에도 도저히 부정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동안 제자리에 멈춰서서 발조차 땅에서 떼지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해 그녀는 문득 장난스러운 미소를 향했다. 있지. 봉투 안에 든 거 케이크지? 혹시 초도 있어? 있으면 불 붙여줄래?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꺼낸 그녀에게 도저히 전해줄 말이 떠오르지 않아. 눈도 감아줄 수 있어? 그러자 옷이 스르륵 스치는 기척 하나가 가까이 다가왔다. 내 손을 붙잡고 내 의지와는 다르게 품속에 손을 넣어 보관해두고 있던 물건을 꺼낸다. 반응할 새도 없이 꺼림칙한 소리가 이어지고 그대로 있는 힘껏 강하게 휘둘러서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었다. 무슨... 일기장이 어느새 불이 가득 붙은 채로 저 멀리 날아가 있었다. 그건... 네가... 있지. 사실 일기 같은 건 적지 않아도 됐어. 내가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쭉 하루가 기억해줄 테니까. 심장이 뻥 뚫릴 듯한 충격이었다. 어떻게 그렇게도 모든 것을 긍정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닿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볼은 점점 타올라 이미 표지 대부분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문득 타오르는 연기가 어째선지 그녀의 영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분명 내게도 그녀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이, 전할 수 있는 말이 있을 터였다. 난 신비한 분위기에 널 좋아했어. 난 평범하니까, 특출난 게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특별하게 보이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했어. 널 만나기 전까지 어떤 생활을 보냈는지 난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네가 죽고 나서도 어떤 생활을 보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 네가 없던 인생은 결국 특별한 것 없는 무언가로 전부 흘려보내고 말았어. 난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네가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어. 네가 없는데 행복 같은 게 도대체 어디 있어? 초콜릿 같은 건 만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아. 죽도 마찬가지야. 좋아하지도 않고 다른 음식도 내가 해먹으면 돼. 같이 나이를 먹지 않아도 괜찮아. 같이 자면서 꿈을 꾸지 못해도 돼. 결혼도 아이도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없어도 너만 있으면 괜찮아. 난 네가 사라지고 나서도 언젠가 괜찮아지리라는 게 무서워. 그러니까 제발. 그녀에게 닿을 만한, 비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말이 내게 있을까? 내가 좀 더 어른이 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줘. 전부 토해내고 나자 발밑이 청였다. 자신의 한심함을 몽땅 드러낸 것 같아 부끄럽게도 고개를 들고 있기 힘들었다. 그렇지만 나이를 먹어도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직 부정할 수 없도록 어린아이인 채다. 그것은 나도, 그리고 나도 사실은 무서워. 내가 사라지는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하루가 날 잊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무서워. 언젠가 내 존재를 귀찮게 생각하지 않을까? 언젠가 나 이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언젠가 내가 사라진 이후에 다른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리라는 것조차도. 그게 그녀의 어린아이와 같은 속마음이었다. 나도 있지. 실은 하루 곁에 남아있고 싶어. 그래도 괜찮아. 나도 말이지. 하루에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 지금도
충분히 많이 받고 있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싶어. 그건 좀 힘들지도. 나 괜찮아? 떠나지 않고 하루 곁에 있어도 돼? 괜찮아. 언제 사라질지 몰라. 내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 사라지지 않고 귀찮게 굴 수도 있어. 평생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해도 남은 시간에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나는 여전히 한 손에 자그마한 조각 케이크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행히 불은 여전히 불어 꺼지지 않은 채로 타오르고 있었다.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생일 축하해. 바람에 실려져 멀리 흩어지는 기억들 그 너머에 남겨져 있을 테니 상처받았던 날들은 이제 안녕 더 편치 않을 이 마음 더 흐를 것 같지 않았던 시간 어느 날 내게로 다가와 다시 내게 손 뻗은 너였어 나 혼자서 멈춰있던 순간에 아픈 기억의 한편으로 함께 남아있던 시간들 더는 마주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이야기를 뒤돌아서 묻어도 지울 수 없는 기억에 꽃이 피는 계절이 돌아와 너로 쓰여진 내 마음이 너에게 닿았으면 바람에 실려져 멀리 흩어지는 기억의 조각 바래진 시간을 되돌릴 순 없다던 나 같이 하늘이만 가득한 채 이곳에 남으려 해 우리 기억에 남겨져 있을 테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둘 사이 남아 상처받았던 날들 잊고 이제 돌아보지 않아 같이 하늘이만 가득한 채 영원히 함께 할 테니 슬펐던 어제를 뒤로 한 테니 for memory 그러니까 거기서 날아왔던 부케를 하루가 좀 받아도 됐잖아? 그런 짓을 어떻게 해? 분위기 다 망치려고? 분위기는 오히려 좋아졌을걸? 웃기다고. 아니 뭐 그건 그랬겠지만 실제로 상상이 돼 부정하기 어렵다. 나도 말이지. 여자니까 한 번쯤 부케를 받아보고 싶었다고. 가는 길에 하나 사줄게. 그럼 무드가 부족하잖아, 무드가. 하루는 어째 항상 무드를 강구하는 점이 있어. 그래서는 인기 없다? 없어도 되는데 솔직하게 관심 없다. 뭐, 나도 그렇지만 어차피 하루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줄 테고 야 그리고 나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부끄러워한다. 안 부끄러워. 고개를 돌린다. 그러고 보니 역 앞에 새로운 디저트 뷔페 들어왔다는데 봤어? 전단지는 뭐 가본 적은 없지만 지금 가볼래? 마침 근처고. 방금까지 식장에서 뷔페 먹었잖아. 난 못 먹었거든? 그러니 배가 출출하다고.
어차피 먹지도 못하고 배고프다는 감각도 없다며. 그거 실은 거짓말이었고 난 지금 배가 고파서 쓰러지기 직전이랍니다. 같이 안 가주면 오늘은 종일 삐질 수도 있어요? 성가시네. 너무해. 삐진다? 알았어. 같이 가줄게. 그러니까 갑작스레 팔을 잡아당겨 균형이 흐트러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잡아당기지 말라고.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니까. 뭐 어때? 다리가 좀 풀렸다 생각하겠지.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게 싫다고 하지 않았었나? 하루, 그건 과거 일이잖아? 사람이라면 자고로 미래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지. 그건 맞네. 다리에 힘을 줘 쓰러지려는 몸을 일으켰다. 나 정말로 앞으로도 쭉 붙어있을 거야. 하루가 귀찮게 생각하더라도. 알았어. 정말로 쭉이야? 붙잡은 책임 제대로 져야 해? 알았대도. 하루는 안 붙어있을 거야? 나도 붙어 있을게. 기간은 좀 더 어른이 될 때까지? 그건 좀 잊어줘. 입에 담은 소심한 불평은 분명 그녀에게는 닿지 않았으리라. 그럼에도 대답하듯 어디에선가 여름매미가 사납게 울기 시작했다. 이별 끝에 만난다면. 네, 지금까지 비주얼 노벨 이별 끝에 만난다면이었고요. 진짜 나 이런 거 너무 후유증이 조금 오래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리뷰 영상 만들 때 나 진짜 많이 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진짜 아무튼 지금까지 이별 끝에 만난다면이었고요. 리뷰 영상에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통해서 또 여러 말들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인의 자신의 이제 자신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 중요한 사람이란 거를 스스로 자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기죽지 않고, 더 험난한 일이 있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주얼 노벨 이별의 끝에 만난다면이었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게임에서는 더 좋은 게임, 그리고 더 재밌게 말을 하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이별 끝에 만난다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